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BLS 고용보고서 벤치마크 수정이 아주 큰 대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시선이 이제 CPI 물가지표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이쪽으로 기울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안에서도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테마성 종목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의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냐 아니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냐 똑같은 재료를 두고도 시장의 해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런 데이터에 극도로 민감한 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에 무게를 실는 양상이었죠. 자세한 마감 상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장중에 탄력도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0.4%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21,900포인트 선에 거의 근접해 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3%의 플러스권,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터치해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방금 들으셨다시피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올해 3월 이전까지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 수정치가 발표된 건데요. 91만 1천 건이나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은 기존 발표치에서 신규 고용이 90만 명 넘게 부풀려졌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규모의 수정에 해당합니다. 미국 경기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BLS가 집계하는 노동 데이터 수집의 신뢰성 둘 다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소식이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장 초반 한때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벌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특히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bp 넘게 상승하면서 3.55%대를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 그만큼 시장은 이렇게 노동시장 데이터가 수정된 것에 대한 것을 우려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기대감 혹은 괜찮다, 이 우려를 떨쳐내면서 반등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이미 다이먼 CEO의 경우에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침체로 가는 길인지 단순히 약화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다이먼 CEO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미국 경제가 침체 행로를 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왔던 인물이잖아요. 그거보다는 뉘앙스가 조금 약화됐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나오게 될 CPI 물가지수를 대기하고 있는데 노스라이트 자산운용 측에서는 만약에 목요일 CPI가 악화된다면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금 촉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 PPI 그리고 목요일 CPI 이후에 증시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간밤 WTI 유가의 경우에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감을 소화하면서 0.7%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62달러대의 마감을 지었고요. 금 가격은 장중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특히나 이 실물금에 투자하는 ETF죠. 스파이더 골드쉐어즈 ETF의 거래량이 8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4월에 역대급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이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M7 빅테크주들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알파벳이 2.5%, 메타가 1.8% 상승하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오늘 1.5% 반등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간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AI 인프라 서밋에서 새로운 GPU죠. 이 루빈 CPX를 공개했습니다. 100만 토큰 단위의 코딩 그리고 생성형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제품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젠스랑 CEO는 성명을 통해서 이 베라 루빈 플랫폼이 AI 컴퓨팅 기술을 다시 한번 도약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AI주들에 대한 센티먼트 전반적으로 살려줬고요. 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급등주들도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시죠. 반면 이틀간 실적 효과에 따라 급등했던 브로드컴의 주가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가면서 2.6%의 내림세를 그렸고요. 그 밖에는 AMD와 마이크론이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표정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었죠. 애플은 신제품 공개 행사 이후에 낙폭을 오히려 벌렸습니다. 1.5% 하락 마감을 지었는데 잠시 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도 오늘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죠. 비록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차량 판매는 정체되고 있는 추이입니다만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부문이 바로 에너지 저장 사업 부문이 되겠죠. 이 최근 열린 행사에서 두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메가팩 3 그리고 메가 블록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열 방출은 뛰어나고 한편 출력은 강화가 됐고요. 내년부터 휴스턴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밖에는 금융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상장일의 신고가를 달려가는 등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을 떨쳐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8%대 급등으로 다우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종목별로 전해졌던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실적 발표 결과 오라클의 성적표가 마감 후에 발표됐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매출액이 12% 증가하면서 149억 달러대, 컨센 대비 미스가 났습니다. EPS는 1.47달러로 역시나 컨센서스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가이던스가 되겠는데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OCI 부문 매출이 올 한 해 동안에만 77% 급증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예측했던 70%보다 더 뛰어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수요를 그 주된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OCI의 경우에는 현재 오라클의 전체 매출 가운데서 아직은 차지하는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 다만 그 상장세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훨씬 뛰어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22.6%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는 이제 거의 300달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입니다. 내년에 자사 가입자의 78%가 최고 등급 보험 플랜에 가입할 거다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 최고 등급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이 수조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나헬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냈죠. 8.6% 종가 기준으로는 347달러대에 안착하는 모습. 그 밖에도 엘레반스라든지 다른 피어 종목들의 급등세까지도 견인하는 양상이었죠. 다음으로 애플 확인해 보시죠.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간밤 신제품 공개 행사를 통해서 아이폰 17 라인업이 공개가 됐고요.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두께 5.6mm의 아이폰 에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작 대비했을 때 2mm나 줄어들었고 또 삼성전자가 가장 최근에 공개했던 이 스마트폰 대비했을 때에도 두께가 더 얇다라고 하네요. 가격은 약 139만 원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다만 애플의 주가는 이 역사적인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 당일에 이 보통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도 아주 놀랄만한 혁신은 없다라는 해석 속에서 주가가 1.5% 낙폭을 조금 더 벌리는 양상이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 조금 더 보시죠. 오늘 미국장 안에서 리튬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다 함께 두드러졌습니다.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조만간 이춘광산 운영을 재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가운데서 대장주인 앨범알의 급락폭이 11.5%까지 벌려지는 모습이었죠. 그 밖에도 SQM이라든지 리튬 아메리카스 한 자릿수 중후반대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비우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체결 소식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진 뉴스였죠. 장 마감 후서부터 급등폭을 나타냈었는데 정규장에서도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에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74억 달러를 지급받게 되고요. 그 대가로 MS의 GPU 인프라 용량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 네비우스가 미국 뉴저지에 새롭게 지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용량을 공급하게 되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네비우스는 AI 클라우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외신의 평가가 들려오네요. 네비우스의 주가 49.4% 뛰어오른 95달러대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미디어 업체인 폭스입니다. 소유주인 머독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슈인데 드디어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는 6%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58.64달러대에 가리키고 있고요. 그 밖에 코어 위브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이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털 펀드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를 위한 도구, 인프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 되겠고요. 이 펀드의 이름은 코어위브 벤처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살펴봤던 네비우스뿐만 아니라 코어위브 여러 가지 AI 관련주들의 호재가 전해지고 또 센티먼트를 자극할 만한 소식이 여러 전해졌던 간밤인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AI주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코어위브의 주가의 경우에는 7%대 급등을 하면서 정확하게 100달러대를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흐름도 괜찮았죠. 주간 기준으로 11.5%의 급등폭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고 온 종목은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원자재 채굴 기업에 해당하는데요. 텍 리소시스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양사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 생산 거물이 탄생한다라는 헤드라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양사의 주가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일단 앵글로 아메리칸의 주가 종가 기준으로 9%가량의 11%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냈네요. 17.14달러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텍 리소시스 역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리켰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미국의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보고서에 대폭 벤치마크 수정이 있었다라는 점도 간밤 뉴욕 증시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러셀 2000 중소형주로 구성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의 CEO의 발언 내용 앞서서 체린 앵커가 짚어주었습니다만 고용 통계의 사상 최대 수정은 미국 경제 약화를 반증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 저희가 확인 가능했고요.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단순 둔화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전한 이야기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정책 스텝
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논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고용지표 충격에도 이렇게 선방을 해줬던 뉴욕 증시였지만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나왔던 간밤의 또 발언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소폭 올려잡았던 신용평가사 피치였는데요.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둔화 증거가 실제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코멘트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경기 둔화의 증거가 확인됐고 이러한 여파들이 전 세계 경제로 퍼져나갈 우려감을 짙게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올해 세계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 자체는 소폭 올려잡았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던 피치였던 거죠. 자,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자, 이제 시선은 CPI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S&P 500의 옵션 시장이 CPI 변동성을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번 CPI가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아주 큰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검정 색깔 선은 CPI 발표일 당시에 S&P 500이 나타냈던 변동폭을 보여주고요. 검정 색깔로 표시된 부분 외에 지금 예상치로 나타나고 있는 옵션 시장 예상 변동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미만으로 현재 나타나면서 CPI 발표 이후에 올해는 시장의 충격이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올해 약 1% 미만의 작은 변동을 반영했다라는 것은 과거 평균 수준의 변동폭을 나타낼 것이다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JP모건에서는 CPI 발표 이후에 S&P 500이 어떻게 변동폭을 보여줄 것인가 예상 시나리오와 확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코어 CPI를 기준으로 상승률이 MOM 기준 0.4%를 상회할 경우에는 S&P 500이 1.5%에서 2%까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5%로 매우 낮게 보고 있고요. 0.35%에서 0.4% 코어 CPI 상승률이 MOM 기준으로 나타난다면 S&P 500은 0.5에서 1%가량 하락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확률 25%의 발생 확률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중에서도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쪽은 두 시나리오인데요. 코어 CPI 상승률이 0.3% 안팎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입니다. 0.3에서 0.35% 상승일 경우에는 S&P 500이 0.25% 하락해서 플러스 0.5%까지 조금은 유연하게 변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이 가장 높죠. 35%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25%에서 0.3% 상승률을 보여줄 경우에는 S&P 500이 1.5%까지 상승 반응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발생 확률 30%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제 시장에 시선이 옮겨가게 된 만큼 CPI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연준의 50bp 빅컷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간밤 애플이 여러 가지 또 라인업을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변화들이 감지가 됐는지 라인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 시리즈 라인업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17 에어 시리즈였죠. 그런데 시장에 미쳤던 영향력 자체는 그다지 크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장중에 1.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0.5%가량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다시 대형주 위주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애플은 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죠. 자, 다만 애플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 당일보다 그 다음 날 주가 반응이 조금 더 거세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신작 발표 이후의 반응은
오늘 밤에 열릴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대표적인 부품사로 언급되는 기업은 코닝 같은 기업이 있을 텐데요. 부품사 코닝 장중 미미한 반응을 보여줬고요. 시간외에서도 0.1% 안쪽에 아주 약한 흐름의 약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 그렇다면 아이폰 시리즈가 반드시 흥행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애플의 확실한 캐시카우는 여전히 아이폰이기 때문입니다. 애플 매출의 50%가 넘는 부분이 아이폰에서 창출이 되고요. 51.5%의 매출 비중을 아이폰이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분야의 매출폭이 상당히 크고요. 24.6% 나타납니다. 뭐 여러 가지 애플 워치라던가 웨어러블 기기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웨어러블 기기는 9.5%, 맥은 7.7%, 아이패드는 6.8% 애플의 매출 비중을 각각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7 기본 모델은 가격 그대로 가져갑니다. $799로 제시가 됐고요. 17 에어 새롭게 출시가 되는 모델인 만큼 일단은 좀 가격을 약하게 책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양을 조금 낮췄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17 프로는 $1,099, 17 프로 맥스 가장 고사양의 제품인데요. $1,199로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이폰 17 시리즈 외에도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특히 에어팟 프로 3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폰 에어의 경우에는 A19 프로 칩이 탑재가 됐고요. N1 와이파이 칩, C1X 모뎀을 탑재해서 전 세계 2심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시리즈 11 이렇게 좀 출시를 하게 됐고요. 고혈압 감지 기능도 탑재가 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긴 한데 아주 큰 사양의 업그레이드는 없었다라는 평가인 듯합니다. 에어팟 프로 3 실시간 번역 기능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크게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심박수 측정이야 뭐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에어팟 프로 3에서도 가능해진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가격은 $249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 공개 행사 이후에 과연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라인업들 그리고 구체적인 사양들 공개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에어팟 3의 실시간 번역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애플이 iOS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제공할 것인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이벤트였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는데요.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라클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의 숫자만 보면 그렇게 좋았나? 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시장의 컨센서스 150억 달러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발표치는 149억 달러로 시장의 높은 컨센서스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가량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매출 미스가 났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당 순이익 1.48달러 컨센서스보다도 소폭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오히려 주당 순이익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우드 매출이 72억 달러로 28% 늘었고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인프라 쪽의 매출도 55% 늘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라클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앞으로 오라클이 자신하고 있는 향후 수주 계약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 급등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팔란티어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오라클은 여러 가지 AI 인프라 쪽을 포함해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시간 외의 주가 흐름을 과연 오늘 밤 장중 흐름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닝콜 자세한 내용들은 뉴스프레소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